밤 3시 또 잠에서 깨셨습니까? 15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68세 김영수 어르신이 단 10초 비법으로 6시간을 내리꿀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는 악순환, 이제 끝내실 준비 되셨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에는 숨겨진 수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켜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먼저 자기 진단 3가지만 해봅시다.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첫째, 밤에 2번 이상 깨나요? 둘째,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가요? 셋째, 낮에 자주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끼나요? 하나라도 네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잠을 잘 못 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몸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약해지죠. 한의학에서는 몸에 열이 많거나 반대로 기운이 부족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 근력과 수면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잠 못 이루는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지 아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밤 늦게까지 정신이 맑은 이유죠. 둘째, 낮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이 충분히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력이 약해지면 더 그렇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해 얕은 잠이 늘고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시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잠 못 자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근력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육이 약해지면 잠도 얕아지지만 반대로 근육을 키우면 잠의 질도 좋아집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깨서 화장실에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무려 8년 동안이요.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려드릴 기초 방법 중 하나인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와 까치발 들기 운동을 2주간 매일 각각 30번씩 하셨더니 수면의 첫 단계에 변화가 생겼대요. 처음엔 10번도 못했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니 2주 후엔 30번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운동으로 잠에 드는 시간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밤중에 한두 번은 깨셨대요. 그러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폼롤러 지압법과 수면 스위치 켜기를 알게 되셨고 그걸 함께 실천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자게 됐어요. 약 없이요. 이 이야기의 진짜 놀라운 부분은 곧 알려드릴 풍지열 지압법과 폼롤러를 활용한 10초 수면 스위치 켜기입니다.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그리고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자세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랍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65세 이상 어르신 1600명을 3년간 연구한 결과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로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황금 시간을 지키고 아침 햇볕을 쐬세요.
아침 햇볕을 쬐면 세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라토닌은 낮에는 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충분한 세라토닌이 있어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 주말에도 똑같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햇볕을 보면서 30분 이상 걷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이 되면 세라토닌 생성 능력이 젊었을 때의 80%까지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침 햇볕이 중요해요. 아니, 이 무더위에 밖에 나가라고요? 맞아요. 요즘 정말 덥죠? 77세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재밌는 방법을 찾으셨대요. 마트나 대형 쇼핑몰 같은 에어컨 나오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장도 안 보고 그냥 걷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30분은 걸으래서 그래요. 그러면 다들 웃으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 저녁 식사와 취침 준비를 바꿔보세요.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고 후식으로는 바나나 1개 또는 천연 꿀물 1잔을 취침 1시간 전에 가볍게 드세요. 상추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바나나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당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커피, 홍차,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든 음식은 아침에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세요. 아니, 저는 커피 마시고도 잘 자는데요. 이건 71세 송영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저녁 식사 후 커피를 드셨는데 늘 잠이 안 온다고 고민하셨어요. 난 원래 커피 마셔도 잘 자는 체질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의사 권유로 오후에 커피를 끊어보셨더니 놀랍게도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네. 커피가 영양 없다고 생각했는데 끊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제야 진짜 잠이 뭔지 알게 됐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몸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하고 두꺼운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사실 핸드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속입니다. 뇌가 아직 낮으니 깨어 있어야 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려요. 자기 전에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이 차단되어야 뇌에서도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역사책처럼 두껍고 약간 지루한 책은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특히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숙면 비법이 있으신가요? 매일 밤 우유 한 잔을 마신다든지 특정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자세로 주무시는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비법, 걱정 노트입니다. 여러분,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세상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찾아오지 않나요? 월세는 언제 내지? 내일 병원 가는 날인가? 손자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면 잠이 올 리가 없죠. 마치 머릿속에 작은 시장이 열린 것 같아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제 친구 김명자 씨는 3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어느 날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죠. 자기 전에 걱정 3가지를 종이에 적고 그 옆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해. 그리고 노트를 덮어. 한 달 후에 만났더니
그 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울더라고요. 덕분에 30년 만에 푹 잘 수 있게 됐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뇌는 미해결된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요.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해뒀으니 이제 잊어도 되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5번째 비법, 바로 라벤더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특히 라벤더 향기는 뇌의 긴장센터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천연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베개 끝에 떨어뜨리고 코로 3번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이것은 마치 뇌에게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79세 이영수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서 TV를 켜놓고 겨우 졸았어요. 그런데 천연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는 놀랍게도 TV 없이도 잘 주무신대요. 할머니 말씀이 향기만 맡아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요. 이게 마법 아니면 뭐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 비법, 10초면 골아떨어지는 지압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 뒤쪽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풍지열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풍지열 지압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연관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폼롤러가 있으면 더 좋아요. 폼롤러를 등 뒤에 가로로 놓고 누워서 등 근육을 풀어준 다음 세로로 길게 바꿔 눕습니다. 그리고 귀 뒤 머리뼈가 끝나는 부분을 폼롤러의 세로 끝 모서리에 맞추고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서너 번 움직인 후 꿀잠 혈점들이 눌린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대로 누워 있으면 머리 뒤쪽 혈점들이 눌립니다. 신기하게도 눈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82세 최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셨을 때 너무 놀라셨대요. 내가 평생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약간만 해도 자동차 한 대는 샀겠네. 할아버지는 첫날에 이 지압법을 하시고 5분도 안 되어 코를 골며 주무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깨우려고 해도 전혀 일어나지 않으셔서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압법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누르는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기를 2회 아주 느리게 해보세요. 한의학에서는 이 풍지열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 전달물질의 균형이 잡힌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효과적인데 한방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풍지열 지압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허혈성 압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정보를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고 체질에 따라 수면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자면 열이 많은 체질과 몸이 차가운 체질이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평소 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붉으며 손발이 따뜻하고 더운 음식을 먹으면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취침 전에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6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소 얼굴이 붉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취침 전 10분간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갔더니 놀랍게도 잠이 훨씬 잘 왔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에 발 담그니까 온몸에 열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더운 여름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반면 몸이 차가운 체질은 평소 추위를 많이 타고 얼굴이 창백하며 손발이 차갑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취침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평소 손발이 차가워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기 시작하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요즘엔 이불 한 장만 덮어도 푹 자요. 한여름에도 족욕이 도움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신의 체질을 모르시겠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평소 물을 마실 때 어떤 온도를 선호하시나요? 찬물을 좋아하시면 대체로 열이 많은 체질, 따뜻한 물을 좋아하시면 차가운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73세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TV 소리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TV 대신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틀어보세요. 이런 백색 소음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TV와 달리 파란빛도 없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잠자리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어요. 첫째,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7에서 8시간의 수면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 뿐이죠. 둘째, 자기 전에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해서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니 안 자는 게 좋다는 것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단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5세 장명우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 먹고 낮잠을 주무셨는데 어느 날 손자가 깨우러 와서 말했대요. 할아버지, 점심 먹고 자면 소가 된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그럼 나는 소가 되더라도 낮잠 자고 너는 사람이니까 깨어 있으렴.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낮잠 덕분에 밤잠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낮에도 몹시 졸리고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숨이 여러 번 멈추는 증상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같이 주무시는 배우자분이 당신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깜짝 놀랐어 라고 말씀하시거나 콧소리가 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68세 김희준 할아버지는 20년간 낮에 늘 피곤하셨대요. 그런데 검사를 받아보니 밤에 무려 312번이나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는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라고 하셨답니다. 둘째, 가족이나 이웃이 크게 코를 곤다고 말한다면 역시 수면 전문의를 찾아보세요. 셋째,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 검사는 밤에 자는 동안 뇌파, 심장, 호흡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정확한 수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면무호흡이 의심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만 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쐬기. 둘째, 저녁 반찬으로 상추쌈을 드시고 취침한 시간에서 2시간 전에 바나나나 또는 꿀물 섭취하기. 셋째, 취침 2시간 전부터 핸드폰을 멀리하고 두꺼운 역사책 읽기.
넷째, 자기 전 걱정 노트 작성하기. 다섯째, 라벤더 향기로 긴장 풀기. 여섯째, 귀 뒤 지압법으로 5분 안에 깊은 잠 청하기.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보실 방법 하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효과가 어땠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5분이면 골아떨어지는 수면 비법 꼭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15년간 불면으로 고생하셨던 김영수 할아버지도 일주일 만에 깊은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싼 병원비나 약물 없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건강 비법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잠 못 이루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숙면으로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수면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